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신약사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히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사주가 신약사주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히려라는 이런 단어를 쓴다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대체로 신강사주가 더 부자가 많다. 왜? 이 팔자를 보면 신강해야지만이 이 사주에 있는 재를 갖다가 잡아서 내 걸로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고서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좀 현대사주를 보는 데 있어서는 이게 잘못 볼 수도 있는 문제이고 좀 더 스펙트럼을 넓히고 좀 이제 패러다임도 조금씩은 바꿔 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맞습니다. 신약사주라 그래서 부자가 아닌 사람이 없고 다 가난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고서에서 어떤 얘기를 썼냐? 주로 제다신약 이렇게 썼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유일주인데 신유달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경금이 이렇게 있어요. 이러면은 이게 재가 많은데 신약하죠. 축시에 태어났다 해도. 이러면은 이 사람은 부자가 될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고서에서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면 사업을 하는데 곧 망한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것이, 같은 팔자인데 다르게 산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이 거지 같다라는 거지. 돈이 없다 이렇게. 왜 그러냐 봤더니 보면은 부모 팔자가 달라요. 부모 팔자가. 일단 첫 번째예요. 그래서 부모 잘 만난다 이게 부모가 부자래서 부모가 학력이 높아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팔자에 내가 부족한 글자가 있으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족 사주를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분 사주 볼 때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약사주란 무엇인가, 신강사주란 무엇인가 알아볼게요. 신강하다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봄에 태어난 그러니까 목생화를 받으니까 여기서 병화다 이런 거죠. 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는 묘월, 요게 왜 3월 이러면은 신강하다. 이 월지가 가장 중요하다. 근데 또 을묘월이다. 병인일주이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기 경금이 있다. 그러면은 이 신강하니까 목생화 받고 있죠. 신강하니까 이 편지를 잘 누릴 수가 있다. 손쉽다. 그래요. 제가 지금 말 잘 꺼냈어요. 손쉽다라는 거예요. 돈 벌기 쉽다. 자, 돈을 그러면은 우리가 20대부터 대체로 벌죠. 성인이 되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번단 말입니다. 90대 죽기 전까지 어떤 그런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연구의 결과 이런 것들로도 버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돈은 꼭 재로만 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으로도 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강한 사주는 손쉽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신왕보다는 신강이 좋다. 신왕은 뭐냐? 예를 들어서 5월에 태어났는데 병화다 그러면 신강하죠. 네? 병호월에 태어났다. 이런 걸 신왕하다 그러고, 신약은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물이에요. 임계수인데 한여름에 태어났어요. 4, 5 미달에 이러면은 신약하죠. 그런데 이 뜨거운 태양 아래 다 이 물이 되으니 어떻습니까? 꼭 필요한 존재죠. 이건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제격이나 격을 따지면 관격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병정화인데 추운 겨울에 태어났다. 추운 겨울에 어떻습니까? 병정화면은 따뜻하죠. 좋죠.
난로 같죠. 태양 같죠. 이 사람들은 뭐 관격이나 식상격이나 제격이 되겠죠. 어떤 사람이 경신금인데 봄에 태어났어요. 너무 일찍 태어났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봄 계절 사계절로 봤을 때 인묘진월에 태어났다. 그럼 이 사람들도 제격 뭐 이런 식상격 이렇게 될 거예요. 응? 그리고 내가 가불목인데 어떤 사람이 가을에 태어났다. 가을은 이 숫살의 계절로서 나이가 먹은 이 글자라 그러는데 여기에 어떤 신선함이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 역시 관격이나 제격이 될 거예요. 그러기에 자 그러면 신약사주의 이제는 특징에 대해서 볼게요. 신약사주라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러면 특징 신약사주는 더 좋은 점이 많아요. 뭐냐면 여름에 태어났기에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 겨울에 태어났기에 병정화는 따뜻한 존재다. 절실하다. 봄에 이 금이라는 존재는 어떤 전략가라는 것이고 가을에 태어난 가불목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막내 같은 존재이고 분위기 메이커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으로써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계절적 도화살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절적 도화살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따 또 말씀드릴 텐데 예술이라든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의료를 한다라든지 명리를 한다라든지 스포츠를 한다라든지 어떤 유명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계절적 도화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직업적으로 이런 걸 잘 활용하는 게 좋겠죠. 또한 자 보세요. 좌우선으로 나눠볼게요. 여기가 좌우선이고 여기가 묘유선이다. 이렇게 봤을 때 신약한 사주, 지금이 병5년이니까 한번 봐볼게요. 여기가 병화가 여기 있겠죠. 그리고 정화가 여기 있을 거고. 그리고 4, 5 미달에 태어났다. 요렇게 지지로 보고. 근데 내가 임수개수는 여기 있어요. 반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신약사주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시선이 항상 바깥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 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본다는 거예요. 눈치가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식신, 생, 제격, 재생, 관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성격이라든지 걸록격이 별로 없어요. 다소 이 사람들이 좀 자신 없어 보이는 그런 면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에 이 사람들의 이 머릿속과 이 사람들의 눈망울은 더 총명하고 더 밝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보는 눈이 이렇게 넓다라는 거예요. 눈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소 경험을 거칠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신강사주 한번 볼게요. 임계수인데 여기 태어났어요. 그러면 여기 무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같이 하러 가기 좋은 거예요. 인간, 동물, 이 동물, 짐승으로 같이 묶어봤을 때 어떤 옛날로부터, 아주 옛날로부터 봤을 때 같이 사냥을 가고 그게 제 물이 되고 같이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기가 수월하잖아요. 이때 사주가 생겨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보는데 이런 무리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힘 강한 분들이 이쪽에는 이렇게 뭐 취하기가 쉽다. 멀지 않으니까. 응? 아니 멀어도 내가 힘내서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신약한 사주는 저기 멀리 있기 때문에 내가 눈치가 빠르고 좀 거칠지만 내가 시선을 바깥으로 가. 요즘은 시선을 바깥으로 가 있게 해야 되는 그 AI 시대가 또 도래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사주는 이런 특징, 특히나 이 장점 위주로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남들을 기쁘게 해주는 사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도 이렇게 특징이 있고 좋은 점이 있지만 분명히 좀 더 신강하는 부분을 플러스 알파 해주면 좋다. 이거는 내 팔자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신강해지려면 인비를 맞이하자. 인비. 인비는 뭡니까? 인성, 비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공부하자, 자격증을 따자, 그리고 부모를 잘 만나자.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부모 선택. 부모를 이걸 제가 아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전생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전생의 12운성 절지에 내가 부모를 찾아 내가 잉태한다. 내가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공부하고 부모 덕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근데 부모 덕이 있으려면 어때? 부모한테 잘하면 돼요. 두 번째, 친구 잘 사귀고 공부 기술 이런 거 습득하자. 항상 공부하자. 세 번째는 이 비를 채우기 위해서는 건강, 내 관리.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무언가를 터득하자.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선생님을 잘 만나자는 거예요. 선생님 잘 만나자. 그러면은 이것들은 적극적 개운법이고 제가 볼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람 팔자를 봤을 때 어떻게 잘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잘 되는 자연스럽게 잘 되는 때는 운을 잘 만나야 되는데 그것보다 좀 이거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좀 파악을 어느 정도 빨리 하신 분들이 잘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 잘 만나고 부모 잘 만나면 좋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잘 만나고 공부하자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플러스 알파가 요거는 이제 믹스가 된 거고 이 적극적 개운법과 이런 것들을 빨리 할 수 있는 그 환경에 놓인 분들이 잘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운이에요. 여기 이제 운이다. 대운, 세운을 잘 만나면 한 30년 잘 될 것이고 세운을 잘 만나면 한 5년에서 7년도 잘 될 수 있는데 요때에 탄력받은 거 가지고 뭐 짧게는 10수년 길게는 30년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 뭔가 해놓으면 그걸로 30년 간다.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트로트 가수들 한 곡 딱 뜨면 평생을 가는 분들 많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운이 중요하다. 운 봐서 그래서 저기 하자. 저 사업도 시작하고 내가 외국 갈 것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자.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제 같이 하는 가족, 동료, 가족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예술을 한다, 기술, 이런 의료, 명리 등 이 직업적인 부분에서 이런 직업적인 부분도 많고 내가 어떤 회사를 다니건 뭘 하건 간에 어떤 그 시야를 내가 신약사주인 만큼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인 만큼 나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자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죠. 신강은 나의 기준으로 이게 막 보는 거예요. 이 지구가 내 기준으로 돌아간다 이런 사람들이고 신약사주들은 세상 기준,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 기준. 그렇기 때문에 더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직업에 있던지 간에 내가 신약사주이니까 어떤 멀리 보고 길게 보고 또 그럴 수 있지라고 한번 더 꽈서 생각해 보는 이런 것들이 좀 좋다라는 것이에요. 신왕하고 신강한 사주는 처음 돈 얘기하는데 돈 들어오는 것이 처음에는 어떤 순탄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신약한 사주는 꾸준히 하다 보면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혹은 내가 몇 번에 걸쳐서 경험을 하고 다소 거칠게 가지만 나중에 이것을 재물,
이거를 지켜갈 힘, 그 힘은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신강하냐 신앙하냐 해서 부자가 누가 더 많냐, 이거는 판가름하기 좀 힘드나, 사실은 아직 이런 경제 흐름이라든지 특히나 우리나라라든지 이런 경우는 신강한 사주가 다소 조금 더 있다. 예를 들어서 굳이 퍼센티지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한 54%, 55% 정도가 조금 더 돈을 벌기 용이하다. 근데 그 돈 크기의 차이는 다르다. 오히려 신약사주가 더 센 분들이 있다 라는 거거든요. 제가 어떤 사주가 있는데 똑같은 사주인데 그러면은 똑같이 돈 버느냐, 아니잖아요. 그런 거 나중에 한번 사주 풀이하면서 더 재밌게 한번 이야기해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